지적질은 경계를 구분짓기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강습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을 잡아주고 교정해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지적질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오늘은 순수한 온전한 퓨어 지적질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 보는 이성과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지금 입고 있는 옷 색깔이 그쪽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요. 그래, 이게 훨씬 잘 어울리네. 앞으로는 이렇게 입고 다녀요.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친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에헤이, 그 순댓국에는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먹어야지. 일로 와봐, 내가 넣어줄게. 에헤이, 순댓국 먹을 줄 모르네. 야, 너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일부러 생각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어떤가요? 자연스러운 상황인가요? 지적이나 참견은 그 취지는 비록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행해질 경우 자칫 무례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심하면 폭력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춤판이라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어보거나 요청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춤을 소셜 중이나 강습 도중에 지적하고 고쳐주려는 행위, 이걸 흔히 우리는 지적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사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상한 건 춤판에서도 이상한 겁니다. 물론 춤추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경우가 있긴 해요. 팔에 힘 좀 빼! 회전락 스텝 좀 하지마! 뭐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어요. 그냥 춤 실력이 나보다 부족하니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가르쳐도 되겠지?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지? 이런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 추면 잘 추는 대로, 못 추면 못 추는 대로 그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아가는 게 바로 소셜 댄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지적질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소셜의 재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많은 동호회들이나 댄스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 지적러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적질은 회사 상사나 군대 선임병 마인드인 거죠. 그렇다면 내 지위가 상대방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그 당위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스윙 댄서들을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줄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막 춤을 시작한 비기너들이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지터벅이나 입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호회 중급 강사 이상의 실력을 가진 어드밴스급 댄서들이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또 동호회 내에서 이런저런 강습을 들으면서 활동하는 중간층이 있을 수 있겠고, 강사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차가 되는 중급 정도 레벨의 댄서들이 또 한 무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자, 비기너들은 사실 무조건 받아들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적질이 안 좋은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이쪽 끝에 있는 이 어드밴스급 이상 댄서들도 지적질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적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기도 하거니와 자기들보다 실력이 낮은 댄서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만 피곤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자기들보다 못 추니까. 그리고 중급 이상 분들이 지터벅 같은 비기너를 지적하는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같이 춤을 출 일이 많이 없거니와 자신과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레벨이신 분들이 자기보다 조금 못한 경우를 만날 때마다 요만큼의 실력 차이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 그 작은 권력을 뽐내고 싶어하는 행동이 지적질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지적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력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실력 차이가 상대방을 나보다 지위가 낮다, 나보다 열등하다,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취미생활 하러 와서라도 아는 척을 하고 싶고 선배 노릇을 하고 싶은 거죠. 강습 때 재수강이나 편입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강습을 듣고 있지만 나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그 작은 특권 의식에서 지적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순수하게 후배를 생각하는 따뜻한 선배의 마음인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동호회들이나 댄스홀에서
지적질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지적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치관이나 생각이 공적인 규범 혹은 시대적인 흐름보다 우선하게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가치관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플로어의 꼰대 같은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실생활에서도 꼰대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기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확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까지 줄어들진 않았으면 해요. 파트너 혹은 팀 동료 간에 서로 합의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어떤 연습 개념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례한 지적질인지 아니면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인지는 서로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자, 요약하면 강습이나 소셜 도중에 요청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대방에 대한 교정이나 지적은 월권 행위이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지적질하는 꼰대는 아니었는지 한 번쯤 돌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적질을 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불쾌했다면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만 받을게요. 감사하긴 한데 필요하면 제가 여쭤볼게요. 혹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